안녕하세요, 청취자님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인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특히 그 새로운 CEO, 립부탄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. 네, 인텔이 지금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죠. 그전에 있던 팻 겔싱어 CEO랑 지금 리프탄 CEO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팻 겔싱어 시절부터 좀 짚어보죠. 그때 인텔의 핵심 전략 뭐였나요? 겔싱어는 그 IDM 2.5 이걸 아주 강하게 내세웠어요. 그러니까 자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뭐랄까 이걸 다 같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죠. 아, IDM 2.5. 네, 특히 파운드리 사업, 그러니까 다른 회사 반도체 만들어주는 IFS 있잖아요. 이 확장에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.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. 파운드리 제일 잘하는 TSMC, 여기랑 직접 경쟁하겠다 이거였죠. 목표는 정말 야심찼는데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결과는 좀 기대 못 미쳤다 이런 분석이 많네요. 네, 맞아요. 가장 좀 상징적인 게 18A 공정인데요. 인텔이 이걸로 기술 리더십 되찾겠다 했는데 원래 2024년 양산 목표였거든요. 근데 이게 2026년 초로 밀렸어요. 꽤 밀렸네요. 네, 기술 경쟁에서 좀 중요한 시점을 놓친 거죠. 그리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도 IFS는 계속 운영 손실 상태였고, 특히 그 AI 분야에서요,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쟁사들한테 너무 뒤처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그 경쟁사들은 ARX 스케일 AI 솔루션 이런 걸로 엄청 돈 벌 때 인텔은 좀 잠잠했죠. 그렇죠. 그런 대규모 AI 시스템 대응이 좀 부족했어요.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리프탄 CEO가 등장한 거군요. 이분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? 리프타는 원래 2022년에 인텔 이사회 멤버였어요. 근데 그때 회사 관료주의나 뭐 조직 비대화 이런 거에 좀 실망해서 24년에 떠났던 사람입니다. 그러다 25년 3월에 CEO로 다시 돌아온 건데 그 인텔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. 네, 내부 사정을 잘 알았겠네요. 그래서 오자마자 조직 구조부터 손대기 시작했어요. 데이터 센터 AI 그룹이나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같은 핵심 부서들이 자기한테 바로 보고하도록 바꾸고 뭐 제품 부문 아래에 또 고객 총괄 부서 만들고 이런 걸 보면 의사결정 속도를 좀 높이고 조직을 가볍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죠. 엔지니어링 중심 회사로 돌아가겠다 이런 선언도 했고 비핵심 사업 정리 일하기도 나오던데요. 마케팅 업무 아웃소싱 같은 것도 있었고요. 맞아요. 그 마케팅 업무를 엑센처에 넘긴 게 그냥 비용 절감만은 아니에요. 핵심 역량,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효율화하겠다. 이런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. 아, 그럼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감원 가능성도 있겠군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실제로 자료에도 여러 부서랑 지역에서 감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고요. 이건 뭐 재무 건전성 확보하고 주주들 만족시키려면 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그 기대를 모았던 파운드리 사업, IFS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? TSMC와의 경쟁은 이제 좀 접는 분위기인가요? 리프탄 체제에서는 IFS 역할이 좀 재정이 되는 것 같아요. 당분간은 외부 고객 확 늘리는 것보다는 인텔 내부 제품 만드는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내부 물량 위주로요? 네, 인텔 CFO도 뭐 아직 외부 물량이 그렇게 의미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언급했고요. 그러니까 18A 같은 최신 공정도 우선은 인텔 자체 CPU나 GPU 만드는 데 써서 제품 경쟁력부터 높이겠다.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. 그럼 TSMC랑 당장 막 전면전 벌이는 건 아니겠네요. 그렇죠. 그보다는 좀 현실적인 노선 변경 같아요. 내부 역량 다지고 일단 수익성부터 개선하자는 거죠. 제품 전략 쪽에도 변화가 있겠네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? 그 팔콘 슈어스 같은 고성능 AI 가속기 프로젝트 취소된 거 보셨죠? 이런 것처럼 수익성이 좀 낮거나 개발이 더딘 제품 라인업은 좀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. 아, 좀 효율화하는 거군요. 네. 반면에 그 엔지니어링 중심 기조는 CPU 같은 핵심 분야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어요. 랩터 레이크 이후에 데스크탑 CPU 시장에서 좀 주춤했는데 차세대 노바 레이크나 펜서 레이크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죠. 자체 CPU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겔싱어 시절과는 다르게 TSMC 같은 외부 파운드리를 더 적극적으로 쓸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. 내부 생산만 고집하기보다는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.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죠. 네, 확실히 좀 더 유연해지는 느낌이네요. 마지막으로 리프탄 CEO가 강조하는 게 그 스타트업 같은 민첩한 조직 문화인데요.
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관료주의 좀 깨고 더 빠르고 고객 중심으로 제품 개발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뭐 큰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. 정리해보면 인텔은 리프탄 CEO 체제 아래서 비용 줄이고 조직 가렵게 만들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네요. 파운드리 전략은 좀 현실적으로 바꾸고 제품 개발은 엔지니어링 본질에 더 집중하면서 외부 기술 활용에도 좀 더 열려있는 모습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뭐 감원 같은 좀 아픈 과정도 있겠지만 인텔이 과거의 그 기술 리더십이나 시장 지위를 되찾으려면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. 앞으로 인텔 전략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당장의 목표는 일단 생존하고 다시 도약할 기반을 다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.